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김지혜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장관과 남편의 경계는 어느 지점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검사가 주고받았던 통화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남편으로서 전화를 걸었다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이 전화가 장관입니다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 대정부질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저 통화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조 장관이 해명을 했는데 일단 조 장관의 해명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당부를 한 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가장으로서 했다 이런 지점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조국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오셨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잘 모른다. 예. 이런 답변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가장의 의미는 뭐냐면 뭐 가장이 뭐 어느 시대에 쓰였는지도 지금 막 가물가물할 정도의 단어인데 그 집안의 우두머리이고 집안의 대소사의 모든 책임을 지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오신 그런 입장과는 좀 배치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장관이냐 가장이냐 이제 공과 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그 권력과 힘과 비례해서 사적 영역이 줄어드는 걸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그 힘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사적 영역이라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법무부 장관 조국과 통화를 할 때 뭘 먼저 느낄 것이냐. 그 권력과 힘에 비례해서 사적인 영역은 굉장히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 보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은 청탁금지법에는 저는 위반 소지가 굉장히 타고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네 집 자기네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더라도 박지원 의원의 얘기처럼 그냥 끊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오늘 SNS예요. 조국 장관의 SNS에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죠. 그 모습이 잠깐 1시간 동안 무언가가 올라왔다가 내려져 왔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떤 사진이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조국 장관이 딸의 생일 케이크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그린 모습을 본인의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이런 좀 감정적인 접근의 일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런 행동이 조국 장관에게 결코 이롭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애당초에 정경심 교수가 SNS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딸아이의 생일날 하필이면 아들이 소환조사를 받고 돌아와서 가족이 함께 생일 케이크 한 번 부르지 못했던 그 엄마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은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들어가는 뒷모습이 포착돼서 그러한 사진들이 노출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힘입어서 캐리커처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프사라고 하는 프로필 사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뭔가 굉장히 가정 내에서의 압박을 당하고 있는 듯한 같은 소위 말하는 국민적 동정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실릴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지금은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정경심 교수와 그의 가족들을 사회적 약자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어떠한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에도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하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얘기들을 지금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을 따져보건대 이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해 충돌이 본인의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부분들과 같이 겹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해답을 내놨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을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여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해가지고 양쪽에서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김재일 변호사 글쎄요. 저런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일단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도와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국론 분열이 심한 그런 상태고 예. 지금 국회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압수수색 당시에 그 집에 뭐 없었던 가족의 일원이 압수수색 중인 검찰 사무관과 통화를 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찰 사무관이 그것을 받지도 않고요. 아주 검사가 직접 받았죠, 이번에는. 예. 검사가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장관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갈 때 그곳이 장관 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전화기를 건넬 때도 그것이 장관의 전화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당연히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장관입니다. 그런 다음에 관등 성명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해달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냥 대충 해달라. 내지는 조금만 해달라. 완벽하게 하지는 말아달라. 뭐 예. 이런 정도의까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화한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개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질의응답 시간에 조 장관의 태도가 이것이 도대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이해를 할 수 없겠다. 라는 그런 태도가 과연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도 제대로 우리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자체도 부적절했지만 통화 내용을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듣고 김상현 평론가님 좀 얘기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 배우자가 쓰러져서 119까지 부를 정도였다. 가장으로서 차분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우자의 건강이 위중해 보이지도 않았고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하라가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로 들립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그 통화가 어떻게 한국당으로 넘어갔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만약 저 같으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끊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아내에게는 매정한 남편이 될 수 있지만은 일단 담당 검사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장혜천 평론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짧게. 예, 저 앞서 이야기 나온 지지층의 어떤 시위나 움직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당 소속인이라서 우리 자당의 사람들에게 의견 청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들어보면 저 움직임은 조국 장관을 위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일부 조국 장관을 위한 움직임일 수 있지만 지금의 그 대부분 제가 호남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움직임이지 조국 장관을 위한 움직임은 그중에 일부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고 장혜천 평론가 저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압박,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의 쟁점이거든요. 지금은. 저는 어려운 법리적인 해석 이야기하지 말고요. 국민의 상식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언론사인이 이 언론사 기자분들이 언론사 경영진과 관련된 의혹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취재 잘하고 있습니까? 취재 좀 신속하게 합시다. 이 말을 듣고 해당 경영진의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분들이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로 듣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도
특정 문제와 관련해서 사장이나 본인의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을 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 전화를 과연 편하게 사장이 내 이야기 편하게 들어라고 했을 때 정말 고지고대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직장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법리적인 문제로 따져보게 된다면 이 검찰청법 제8조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은 평상시에 검사들을 지휘 감독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오직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개별 사건이 있죠. 그 개별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에서 신속하게 수색해달라. 이 요건 자체는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는 것이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의 공통된 해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전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뭐 김용판 전 경찰청장 등이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부분을 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전례를 미루어 본다면 조국 장관의 경우 역시 처벌의 강도를 떠나서 반드시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혜 변호사 이게 정치적으로는 공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 따져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 발언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냐 단순히 그냥 압박을 느낀 것이냐 이거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검찰청법 위반을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자질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것을 어느 정도의 구체성 있는 청탁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또 직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강요나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서 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그런 일까지로 나아갈 것인가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상당히 좀 부적절한 처신은 맞지만 법률적으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국당은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는 게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부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타격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까지도 탄핵 소추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회 의석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의석이 필요한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의 의석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정치연대 민주평화당의 의석이 합쳐질 때만이 그리고 무소속 의석까지 가치가 정리가 된다면 과반을 통한 가결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직무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바탕으로 탄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로 넘어갔는데 헌재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조국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힘이 실리는 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오신환 원내대표도 탄핵에 대한 건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탄핵소추안에 실제로 접수를 하게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